안녕하세요. 탁틴네일연구소 소장 김미랑이라고 합니다. 저는 상담 전문가이고요. 청소년 상담, 일반인 상담, 또 성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는 자녀들의 성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저하고 마주게 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어떤 성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계실까요? 편안하신가요? 성을 주제로 대화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부모님들이 먼저 준비되지 않으면 자녀 성교육은 실제로 효과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이라고 하면은 영어로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를 얘기를 합니다. 타고난,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남자인가 여자인가의 성도 있고요. 또 남자로서의 역할, 여자로서의 역할을 얘기를 하는 성 역할을 포함하는 젠더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나 가치나 태도를 포함하는 전성이라고 하죠.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성교육이라고 하면은요, 이 세 가지가 모두 포함된 교육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이라고 하면은 섹스를 먼저 떠올리죠. 이 섹스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섹스가 아니라 성행위, 성관계를 많이 떠올립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 제가 여쭤보죠. 자, 성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러면 대답을 못 하세요. 민망하거든요. 그러니 아이들하고 민망해서 부담스러워서 성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른 교육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어렸을 때는 양육하고 보호하지만 이 사춘기가 지나고 청소년기가 지나면서는 부모님은 개입하는 정도가 점점 줄어들게 되어서 상담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정작 부모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자녀하고 성을 대화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부모가 준비되어야 있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그런 시도를 해볼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섹스, 생물학적인 성이라고 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한 아이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났을 때 자라면서 자기 몸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엄마의 가슴은 나왔는데 왜 내 가슴은 안 나와 있지? 또 아버지의 성기는 저렇게 크고 거기에는 또 음모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내 거는 그렇지가 않지? 이런 차이를 느껴가는 것에서부터, 또 성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자기 몸의 변화를 느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의 신체 변화를 통해서 자기 몸의 이미지까지 우리가 점점 발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 아들로 태어났으면 남성성의 역할이 아니고 딸로 태어났으니 여성성의 역할이 아니라 한 인간 존재로서 어떻게 자기 자신으로서 살아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또 교육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몸과 관련한 것이든 아니면은 마음에 관한 것이든 성과 관련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가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겠습니다. 가장 나쁘다고 하는 것이 성에 대한 죄책감이에요.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나쁜 것 같고 내가 뭔가 부적절한 사람인 것 같고,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면은요,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짧게 한 사람의 삶에서 성이 주는 느낌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저와 마주하고 계시는 부모님은 어떠신가요? 아주 유감스럽게도요, 우리나라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를 보면은 성 문제, 성 행동과 관련한 기사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은요, 30, 40, 50, 60, 70, 80. 이 연령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자기의 성행동을 하고 있는가? 염려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미성숙하고 미발달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성교육과 관련해서는요, 여러 해 전부터 세계 성학회에서 Sexuality Education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만큼 이 성이라는 것이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한 인간 존재에 있어서 전 생애적인 교육이고 인격에 관한 교육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특히 강조드리는 이 인격에 관한 교육, 인간관계 교육이라는 것은 최근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여러 부모님들 고개가 끄덕거려지실 겁니다. 내 아이가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기의 성을 마음껏 누리고 편안하게 누리고 즐기면서 한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나 유니세프, WHO에서는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관계에 대한 교육, 성행동에 대한 교육, 또 성문화, 법률,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청소년 성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청소년기만 성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아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 생에 걸쳐서 필요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른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호주라는 곳에서는, 호주에서는요, 아동들의 안전도를 점검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사용을 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신호등에 빗대어서 빨강, 주황, 초록으로 표현을 합니다. 짐작이 되시죠? 빨강이라는 것은 위험해요. 그래서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되는 거죠. 주황이라는 것은 즉각적인 개입까지 갈 정도로 위험해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염려스럽고 걱정이 돼서 계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가지고 정보를 수집할 필요를 느낀다는 거지요. 초록은 오케이, 괜찮은 거죠. 하지만 이때도 그냥 괜찮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건강한 행동, 좋은 행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강화시켜주는 그런 단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 행동에, 성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보셨을 때 빨강인가요? 주황인가요? 아니면 초록인가요? 예를 들어서요, 어린 아이가 자기 몸을 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나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에요. 그런데 가끔은 자기 성기도 남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이게 빨강일까요? 주황일까요? 초록일까요? 빨강입니다.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춘기 청소년 아이가 중고등학생쯤 됩니다. 자기 방문을 꼭 잠그고 엄마가 들어갈랬더니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이 휴지를 좀 사용한 것 같고 속옷을 세탁기에 집어넣어요. 빨강일까요? 초록일까요? 주황일까요? 초록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내 아이의 어떤 성과 관련한 행동들이 빨강인지 초록인지 주황인지 사실은 구별하기,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청소년 여자아이가 누군가를 만나려고 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엄마 나 어느 누구 만나고 올 거야. 또래 나이기는 합니다. 그럼 이거는 빨강일까요? 주황일까요? 초록일까요? 주황 정도로 분류될 수 있겠죠.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그 다음에 정보들을 모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빨강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각된다면 아마 잔소리꾼이 될 거예요.
그러니 유독 청소년 시기의 성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빨강으로 지각됩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개입하게 되고 하지마 스탑 사인을 내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던가요? 안 하던가요? 숨어서 하지요. 말하지 않고 하지요. 비밀스럽게 하지요. 그러면 이것이 빨강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비밀스러워지는 순간에, 숨기게 되는 순간에 빨강불이 켜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할 때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 이런 기준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호주의 안전도 검사라는 이 신호등 체크리스트처럼 한번 우리 아이 행동들을 쭉 생각을 해보시고 나열을 해보시고 빨강일까, 주황일까, 초록일까 한 번쯤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빨강이다. 이것도 문제지요. 다 초록이다. 이것도 문제고요. 모두 주황이다. 이것도 문제가 될 법합니다. 빨강으로 모두 지각한다는 것은 나의 성이 굉장히 엄격하다라는 거죠. 내가 좀 편안하고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만큼 내가 받아들이는 범위가 넓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내 아이가 모두 빨강으로 지각된다는 것은 나의 섹슈얼리티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두 초록이다. 다 허용이 된다. 우리 집에서는 성기를 보여주는 것도 내놓고 다니는 것도 다 오케이다.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경계가 없다라는 거죠. 성이라는 것이 한 개인에게 주어질 때는 모든 것이 열려 있습니다. 개인의 성적인 취향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관계와 관계 속으로 올 때는 많은 것들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교육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나는 초록이지만 상대방은 빨강이다. 그런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도 우리가 포함시키게 되는 겁니다. 내 몸을 내가 만지는 것은 괜찮을 수 있어요. 연령에 따라서. 그런데 공개된 장소에서 하거나 타인의 몸을 만진다거나 이러면은 빨강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부모님들이 자녀의 몸을 접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성상담을 하거나 성교육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때로는 경계가 없다는 거지요. 아이고 이쁘다 하면서 어른들이 아이들의 성기를 만지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성도 한번 빨강, 주황, 초록을 놓고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가요? 아기 어린아이 기저귀를 갈아줄 때 우리는 그냥 앉아있는 아이를 벌렁 눕혀서 쭉 잡아당겨서 그냥 말하지 않고 기저귀를 쑥 갈아줍니다. 어떤 것 같으세요? 신체의 중요한 부분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기저귀를 갈 것이다. 그리고 좀 더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아이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린 아기에게도 기저귀를 한번 갈아보세요. 이미 성교육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또 주황으로 지각된다.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위험한 건가? 계속 유보 상태로 둔다라는 거죠. 괜찮은 건가? 아마 어쩌면 우리 어른들은 주황색의 사인들을 많이 내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연령에 맞는 적절한 성교육이라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지요. 그럼 우리가 아이들하고 성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해보셨습니까? 그 전에 조건이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자주 하십니까? 요즘 TV 프로그램에 아빠와 딸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요? 인터넷에 댓글이 달렸더군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좀 대화가 없고 어색한 그게 우리 한국의 가정이다. 이런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은 성을 얘기하기가 참 어렵겠죠.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게 어색하고 서로 말문을 트는 게 어색하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제는 TV를 통해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모 역할을 배우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일상적인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으면 일상 속에서 많은 것들이 성교육의 소재로 떠오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앉아서 이리 와 앉아 보거라. 내가 너에 대해서 이제 성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성교육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TV에 나오는 예능을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그럴 때 아이의 연령에 맞게 그것이 빨강일 수 있는지 주황일 수 있는지 초록일 수 있는지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언제까지 목욕을 같이 하면 괜찮을까요? 이성 부모가요.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부모님 편안하십니까? 자연스럽습니까? 그렇대요. 그러면 됐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즈음에 제가 청소년 성상담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 청소년기 남자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우리 엄마는 나를 남자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요. 물어봤더니 인터넷에서 야한 것, 음란물 이런 것들을 많이 본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다가 거실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엄마를 보면은 자기가 이미 각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가 자기를 보는 눈빛이 남자로 본다는 거죠. 그때 제가 다시 깨달았어요. 부모가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내 아이가 어떤 연령대에 와 있는 것인가. 그러니 성교육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 아이 연령이 어느 정도 발달 단계에 있는지도 꼭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린아이들 경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가 질문들을 하죠. 성에 관한 질문들을. 그럴 때 한 번 더 물어봐 주세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 아기는 어디로 나와? 그러면 모든 임신 출산 과정을 설명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아이한테 되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떻게 아기가 태어나는 것 같아? 그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좀 제대로 알고 있다. 그러면은 오케이, 괜찮습니다. 초록이죠. 그런데 뭔가 잘못 알고 있다. 그러면 수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과도하게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아이가 질문을 할 때 한 번 더 부모님이 물어봐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출되는 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성폭력입니다. 우리가 요즘 성폭력에 대해서 많이 세상이 다시금 보게 되었고 인식하게 되었고 법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소년기 자녀들에게 이 적용하는 성이 조금 오르락내리락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폭력에서의 핵심 단어는 성적인 자기결정권입니다. 예, 성을 빼고요. 자기결정권이라는 건 뭔가요? 내가 나에 관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체성이지요. 아이가 커가면서 점점 아이는 독립하게 되고 주체성을 가져갑니다.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문화에서는 성인이 된 자녀의 결혼까지도 된다, 안 된다 개입을 합니다. 어느 외국인 교수가 굉장히 놀라웠대요. 대한민국의 TV 드라마를 보면은 자녀들의 결혼 문제가 꼭 나오는데 거기에 부모가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실제적으로 한 개인에게 있어서 주체성이라든가 독립성이라든가 자기 결정권이 허용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에 성적인 자기 결정권입니다. 성과 관련한 모든 것들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느냐? 제가 상담해서 경험한 바로는 여기는 느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린 아이들을 만지는 어른들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쁘다. 어떤 아저씨가 안고 뽀뽀해줬어요. 너무 이쁘고 귀여워서요. 그런데 그 행동이 그 아이의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거죠. 그 행동이 뭔가 아이에게 불쾌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의아하세요? 이상하십니까? 저는 상담에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깨달은 것이 사소한 어떤 작은 성적인 행동일지라도 한 사람에게 어떤 느낌을 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느낌들이 불쾌하고
부적절한 느낌을 준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의 어떤 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갓난아기의 기저귀를 갈 때도 우리가 그 아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 그러면 스스로를 존중하게 될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요즘은 성폭력 예방 교육을 아이들에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른들이 해야 되는 거지요. 어른들이 어떤 행동, 성인들이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피해로부터 안전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아이들에게 피해 예방을 하면서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을 했지만 뭔가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을 자기가 해내지 못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폭력 예방 교육은 어른들의 몫이지만 하지만 아이의 성적인 자기결정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나중에 아이가 커서 안 된다고 말해라, 싫다고 해라. 그럴 때 이 아이가 실제로 싫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뭔가 누군가에게 나쁜 영향을 받을 때, 누군가가 나를 나쁘게 대할 때 싫어요 하고 거절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폭력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거 아주 위험하지요. 폭력이 아주 심각하게 생각되십니까? 아주 사소하게 아이가 엄마가 시키는 것을 싫어, 안 해, 안 할 거야 라고 말을 했을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아이가 싫어하는구나, 하기 싫구나. 그리고 공감해 주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십니까? 아니면 윽박지르고 협박하십니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사람일 부모에게서 존중받지 못하고 수용받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아이는 바깥 세상에 나가서 자기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 내 아이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성과 관련해서 우리 아이의 모든 경험들이 좋은 느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될 성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이제 시작일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 스스로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내 아이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성을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아이를 충분히 존중하면서 수용받는 경험을 아이가 하고 있는지, 그래서 한 개인으로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성과 관련된 모든 결정권들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그때 정말 제대로 된 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시작이고요. 자기를 먼저 점검해보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